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귀찮지만 매일 씁니다 이고요. 부제로 사소하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소하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은 일기를 쓰시나요? 저는 안 쓴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다시 일기를 써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사소한 하루하루가 모여 이렇게 반짝일 수 있구나 싶어서 나도 한번 내 반짝이는 날들을 모아볼까 싶어졌거든요. 일상툰을 그리는 작가 귀찬이 아기자기하게 기록해가는 하루하루가 소소하지만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짧은 일기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적당한 감성과 적당한 현실이 잘 버무려져 읽는 내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책. 귀찮지만 매일 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1월 18일) 목요일. 서울에 가려는데 버스가 매진이다. 이럴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난다. 아빠에게 핸드폰은 통화와 문자용이다. 핸드폰으로 버스표를 예매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빠는 제 시간에 맞춰가도 창구에 가서야 매진된 것을 확인하고 한참이나 기다렸다 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차가 막차였다면 다음 차까지 또 얼마나 긴 기다림이 있었을까. 세상은 어느덧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손짓 하나로 집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에 아빠는 불편한 다리로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슈퍼에 가서 장을 본 뒤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온다. 이런 세상에 익숙한 그에게 그쯤은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 내 시선에선 그가 무언가를 타고 사는 행위는 이토록 힘든 일로 느껴진다. 세상은 발전한다는데 나는 아빠와 아빠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편해질지보다 어떤 게 더 불편해질지를 상상하는 쪽이 더 쉽게 그려진다. 11월 24일 수요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평소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게 아무리 형편없는 글과 그림이라도 매일 그리고 쓰고 있어야 진짜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 9번의 형편없는 글 없이 10번째의 좋은 글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부족하고 엉망일지라도 매일 그리고 쓰기 위해 나 스스로 하는 다짐. 그러니 오늘도 이토록 형편없는 일상을 기록하자. 12월 6일 월요일. 어떤 사람들은 꽁꽁 숨기다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거 잘하던데 나는 그 짜잔이 잘 안 된다. 순간을 참지 못해 정제되지 않은 글과 그림을 올려버리고 짜잔 뒤에 숨어 있어야 할 짠내 나는 과정과 어설픔이 준비되지 못한 채 공개된다. 그로 인해 그 뒷면의 노고가 무색해질 정도로 가볍게 형편없이 소비되는 걸 보며 경솔했던 행동을 후회한 적도 많다. 하지만 나는 이 경솔함을 고칠 생각이 없다. 그래야 완성된 모습보다 뒷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돌이켜보면 반짝임은 늘 완성의 순간보다 과정에 있었다. 모든 게 정리된 순간보다 미안의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감정, 느낀 바가 더 생생히 살아있었다. 설령 부족하고 어설플지라도 과정 속에 있을 때만큼 완성물에 대해 잘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짝임을 놓친 채 별안간 완성물을 보여주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겠지. 그러니 경솔한 건 아닐까 하는 염려에 순간의 반짝임을 빼앗기지 말자. 후회를 무릅쓰고 후회에 무뎌지자. 1월 1일 토요일. 평소 같았으면 가까운 산이나 바다로 일출을 보러 갔을 텐데 오늘은 동양의 본가에서 푹 자고 일어나 부스스한 머리, 잠옷바람으로 창문 너머 일출을 봤다. 복장 덕분인지 비장한 각오나 의지도 없이 그저 멍하니 뜨는 해를 감상하게 된다.
조금 싱겁긴 해도 편하다. 마침 신년 목표도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고로 새해 첫날부터 목표를 이루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무리하지 말자. 집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소리를 들어도 내가 살아야 내 주변도 산다는 걸 명심하며 언제나 내 마음과 몸의 건강을 1순위로 두는 2022년을 보내자. 1월 24일 월요일. 부정적인 감정은 참 쉽게 하루를 망친다. 오전 내내 기분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도 오후에 안 좋은 일 하나만 생기면 빈정이 상하고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땐 평소였음 웃고 넘어갈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핀잔, 투정, 심지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불같이 화가 나고 마음에도 없었던 삐죽한 말들로 상대방을 찌르게 된다. 어느새 오전에 좋은 일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져 기어코 하루를 망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짜증이 나고 화가 솟구칠 땐 그 감정이 연쇄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정을 끊어버려야 한다. 나가서 걷자, 뛰자. 그 사람, 그 상황으로부터 단 10분이라도 멀어지자. 이대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망칠 순 없으니까. 3월 1일 화요일. 3월의 첫날 새벽에 비가 왔다. 7시쯤 일어나려고 했는데 우중충한 하늘에 다시 잠들었다가 깨니 10시. 비가 그치고 사방에 햇살이 가득하다. 나무도 지붕도 하늘도 마당도 내린 비에 한껏 물을 머금고 아침 햇살을 받은 채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작은 새가 지저귀는 귀여운 소리도 들린다. 3월 15일 화요일. 분명 찌질하고 형편없는 나지만 가끔 성공할 때도 있었다. 그러고 나면 그 성공을 나와 동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성공한 모습만 진정한 나로 인정하고 싶어진다. 나는 알고 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성공한 나보다 실패한 내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공든탑을 일부러 무너뜨려 본다. 내가 아닌 나를 지키려는 것보다 그냥 나이고 싶어서. 6월 1일 수요일. 시골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변했는데 오늘에서야 깨달은 게 있다면 내가 불빛 하나 없는 어떤 산길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다. 비자림에서 송당으로 향하는 어느 컴컴한 산길을 혼자 운전하고 있었다.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기분 좋은 삼나무 냄새가 들어오길래 창문을 내리니 시원하고 맑은 숲 공기가 사방에서 들어왔다. 속도를 낮추고 바깥 소리를 들었다. 이어지는 고요와 적막, 약간의 무서움마저 좋아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나무로 가득 차 삐죽삐죽한 산등성이와 그 위로 뜬 손톱달을 한참이나 보았다. 맑은 여름 공기도 듬뿍 마셨다. 이 순간 여기에 나 혼자 오롯이 서 있다. 6월 12일 일요일. 베개 커버를 갈아 끼우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하나 발견했다. 푹푹 꺼지는 베개에 베개보다 한참 큰 커버를 갈아 끼우는 것. 머리를 대면 슉 꺼지는 그 편안함이 좋고 새 커버의 바스락하고 뽀송한 감촉이 좋다. 이렇게 내 기호를 발견하는 게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취향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어느새 빈틈없이 빵빵하게 채워진 베개는 싫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까. 6월 14일 화요일. 연필로 모닝 페이지를 쓴 지 40일차.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나 글감이 떠오르면 휴대폰 메모장보다 종이와 연필을 찾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원고지에 그 많은 글을 연필로 쓰면서 책을 완성했을까 싶었는데 손에 익히니 연필도 키보드만큼이나 빠르고 편하다. 완성된 글을 나만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 8월 11일 목요일. 며칠째 비가 온다.
아직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오지 않은 이곳엔 뒷산에 물탱크를 두고 지하수를 퍼올려 쓰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흙탕물이 나온다. 사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물이 깨끗하진 않아 샤워기 필터를 쓰고 정수기를 쓴다.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물인데도 필터가 금세 똥색이 되고 가끔 작은 벌레도 끼어 나오는 걸 보면 대책이 시급하게 느껴진다. 언젠가 마을 이장님께서 상하수도 수요 조사를 하셨지만 어르신들 눈엔 깨끗하고 몸에 좋은 물이 지천인데 굳이 수도요금 내면서 물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셨다고 들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다. 소독약 가득한 수돗물과 바위 타고 오면서 흙을 일부 품고 내려온 물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걸까? 8월 15일 월요일. 잔인한 장면을 전혀 못 보는 나는 영화관에 잘 안 간다. 조금이라도 잔인한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벌써 몸을 움츠린 채 귀를 막고 눈을 찌푸리는 바람에 영화 킹스맨을 볼 땐 러닝타임 내내 그 모양이었다가 녹초가 되어 간신히 영화관을 걸어 나왔다. 심지어 반지의 제왕을 처음 봤을 땐 오크들이 쿵쿵거리며 우리 집에 쫓아올 것 같아 잠을 설쳤다. 지금도 그런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일본 군인이 조선의 독립운동가의 손톱 밑이나 손톱달을 뾰족한 대나무로 후벼 파는 고문을 했다는 글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건 당연하다. 사실 손톱 고문의 잔인함보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여린 부분을 골라 집중적으로 고문하는 방법을 떠올린 그 시절 일제의 사상이 더 큰 충격이었다. 지금도 종종 어떻게 그런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냈는지 화가 나기도 한다. 오늘은 광복절이다. 모진 고문 끝에 나라를 되찾은 귀하디 귀한 날. 일본 총리는 그들의 지난 행적이 자랑스럽기라도 한 듯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오늘 광복절에 한일관계 개선을 외쳤다. 수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오늘 말이다. 9월 4일 일요일.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뉴욕에 가고 싶어진다. 10년 전 가을 태어나 처음으로 뉴욕으로 떠난 계절이 가까워지고 있는 탓이다. 허세 부리며 커피 한 잔 들고 뉴욕 찬 공기도 맡고 싶다. 참고로 이때 커피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아니다. 아메리카노의 나라 뉴욕이지만 의외로 국민 커피는 길에서 파는 1달러짜리 설탕과 우유를 넣은 적당히 따뜻한 싸구려 커피였다. 아쉬운 대로 작은 커피잔에 믹스커피 2봉을 넣고 물을 넉넉히 넣어 타먹는다. 믹스커피 박스에 적힌 우유 포함이라는 글자가 조금 찔리긴 하지만 이 정도로 타협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9월 21일 수요일. 시간 가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올해가 3개월 남짓이다. 이대로 올해를 망칠 순 없다. 흘러가는 대로 살 순 없다. 하늘 한 번 더 보고 바람 냄새 더 맡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일도 가볍게 시도하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눅 들지 말고 그냥 하자. 결과보다 경험치에 더 큰 의미를 두자. 잘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해봤냐 안 해봤냐다. 9월 22일 목요일. 주변 지인들과 가끔 쓸데없이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바로 작은 가게를 차리는 이야기다. 비빔면의 소주처럼 얄궂은 안주를 얄궂은 가격에 파는 술집. 새벽에만 열어 커피와 빵, 신문을 파는 카페 등 수많은 가게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세워지고 무너졌다. 시작은 장밋빛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월세와 인테리어, 최소 매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며 햇빛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다가올 만추엔 그 상상을 조그맣게 실현해 볼 수 있겠다. 독립출판물 마켓인 퍼블리셔 스테이블에서 참여 확정 메일이 왔기 때문이다.
고작 3일인데도 진짜 하려고 하니 암담함이 앞서지만 상상해왔던 것이니 가볍게 재밌게 해보자. 10월 3일 월요일. 어떤 날은 막막함과 불안함이 몰려온다. 그런 날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그렇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다들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건지 궁금하다. 10월 10일 월요일. 사실 난 고집불통이다. 허구한 날 여기저기 휘둘리고 흔들리긴 하지만 중요한 순간엔 늘 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뼈아픈 후회를 한 적도 숱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고집 피우는 이유는 그 고집이 나를 움직이게 하니까. 나한테 틀렸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맞다는 걸 보여주려면 뭐라도 해야 하니까. 내 고집이 땡깡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니까. 더 열심히 움직이며 이 똥꼬집을 감당한다. 덕분에 숨 막히고 남 탓도 못하고 맨날 내 탓하고 자존감 바닥 찍는 것도 일상이지만 그러고 한번 성공하면 또 고집을 부리게 된다. 고집 부려서 성취하는 것만큼 내 자존에 도움되는 일도 없으니까. 11월 3일 목요일.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돌이켜보면 매일매일 속엔 정말 신기하게도 꼭 하루치 발견할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자주 과거의 나와 이어졌다. 지금 보니 애초에 과거의 나와 공통점이 있었기에 발견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덕분에 오늘을 발견하다 보면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까지 함께 꺼내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매일을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그 작은 하루 속에 그 어떤 글보다 충실히 나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주제나 콘셉트도 없이 어제는 울었다, 오늘은 화내고 내일은 웃는 일관성 없는 하루들이 모여 나라는 일관성이 만들어졌다. 고작 1년을 기록했는데 이제 보니 그 속엔 수년의 내가 있다. 11월 6일 일요일. 집업실 앞에 있는 작은 밭을 고르고 삼동초 씨를 뿌린 다음 물을 흠뻑 주었다. 달력을 보니 어느덧 내일이면 입동. 혹시나 싶어 할머니한테 전화로 물어보니 때를 놓쳤다고 한다. 지난달에 심었다면 지금쯤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 겨울을 날 수 있지만 지금은 날이 추워 얼어 죽을 거라고. 내년 봄 유채를 못 본다는 소식에 실망한 내 목소리에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내년 초에 안 나면 늦게라도 나요. 그냥 둬.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다. 나는 언제나 당장을 바랐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장 성공하길. 오늘 심었으니 내일 모레 싹이 트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길 바랐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 여겼다. 하지만 이 작은 삼동초조차 때가 맞아야 싹이 튼다. 지금의 나는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책이 때를 놓친 삼동초 씨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실패라 여기지 말자. 할머니 말처럼 계절은 돌고 도니까. 지금 안 나면 늦게라도 날 것이다. 그때까지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리고 쓰자.